오늘의 코인, 오늘은 수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범타임즈 대표님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범석입니다. 오늘은 뭐랄까요? 하나 안내 말씀 먼저 하나 네. 간단히 드리고 네. 너튜브에 실시간 채널이 있어요. 박스 네, TV.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크게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이지영 앵커님은 보니까 계속 저는 항상 방송을 보고 하면서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부터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지영 앵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실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또 이제 녹화 방송도 올라가죠. 그래서 댓글이나 많이 참여를 예. 해주세요. 네. 다루고 싶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 이제 실시간 채널 자체가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또 가끔 이렇게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또 방송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럼 주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채금리에 관해서 이야기해온 지가 벌써 1, 2년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시장에서 좀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의 사태는 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국채를 사실 주제로 잡은 이유는 이제 네. 국채 얘기 계속 나왔지만 이제 국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뭐랄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수준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네. 예전에 이제 보니까 이런 류의 얘기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됐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이슈가 됐을 때는 이런 이제 뭐랄까요 테마 같은 것들을 잡아서 한번 쉽게 얘기해보는 기회를 잡을 거고 최근에 말이 많았습니다. 연준 이제 그 금리 동결된 이후에 앞으로 매파 발언을 냈다가 또 비둘기가 됐다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가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스라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네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피해자 분들께 애도의 뜻을 그렇죠. 전하고 네.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국채 얘기를 국채가 이제 뭔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한 나라가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증서죠. 채권입니다.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에서 국채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자금을 조달할 때 대신 이제 차용증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을 발행하기도 회사채. 하지만 회사채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채권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건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그래서 국채가 상당히 경제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채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 추석 연휴가 지났을 때쯤인가 이제 지난 3일이죠. 4.88%로 이게 16년 동안의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국채금리로 최고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국채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빌리고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많이 받는데 그 얼마 전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쏟아져 나왔고 그때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말씀드렸을 때 그거 있었죠. 투표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내년 말에 금리가 얼마 될 것이냐 전망했는데 보니까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구나 이런 전망들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상당히 올라갔던 건데 또 재밌는 건 최근에 또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에 대한
점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들도 많이 했어요.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는데 이게 사실 뭐 예전부터 이제 지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불과 뭐 1, 2주일 사이에 매였다가 비둘기파였다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연준은. 그분들끼리도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 많은 분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재밌다 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뭐 의외로 괜찮다, 견조하다 맞아요.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재밌었던 이제 신문 타이틀이 하나 있었는데 뭐 전쟁보다 연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네. 전쟁이 나서 이제 좀 이런 상황이지만 연준이 이런 발언을 그렇네요. 하니까 네. 그나마 더, 괜찮은 것 네. 같다.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채도 국채인데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나온 결과물이지만 단순한 논리로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처 중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 이자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안전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한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국채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자금이 빠지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성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경제에 이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아까하고 같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본다면은 아까 주식 시장 얘기했을 때랑 이제 네. 같은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채 금리가 어떻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뭐 직접적인 어떻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주식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채라는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의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위험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이제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올 되죠. 유인이 네. 되는 거죠. 이자가 오르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지 않다. 좋겠네요.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이제 뭐 주식 시장 자체의 이슈 또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이슈보다는 전체 거시 경제가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잘 봐야 되고 지금 연준이 지금 뭐 불과 며칠 사이 왔다 갔다 하듯이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게 상당히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불과 며칠 뭐 사이에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네.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지금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터졌고 어떤 식으로 또 확산이 될지 또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뭐 유가가 또 곧 떨어질 수 있었는데 중요하죠. 또 이제 네. 오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거시경제 리스크는 너무 중요해져 버린 그러한 하나의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많은 또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분석가의 이야기로는 뭐 오히려 국채가 하락이 되게 되면 가치가 또 비트코인에 몰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거시경제 흐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간밤에는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연준 역시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이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또 유가의 상승이 결과적으로 CPI 지표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다각화돼서 연쇄적으로 또 악재가 끼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국채 금리에 관한 이야기들 좀 굉장히 쉽게 알기 쉽게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타임즈 NFT 리포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NFT의 진심인 국내 카드사
관한 주제 오늘 정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NFT의 진심인 건 범타임스 대표님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상당히 진심이죠. 네. 진심이고 이제 곧 그날이 곧 온다. 아, 내가 오겠죠. 네. 진심이 이제 뭐랄까요 보상을 받는 그날이 곧 온다. 그쵸.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꿋꿋하게 NFT 얘기만 하는 날은 확실히 이게 뭔가 덜 본다는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인기는 다소 없지만 네. 네. 계속 지속적으로 NFT를 네. 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반짝한 아이템이 절대로 아니다. NFT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토큰 증권과 이제 같이 NFT가 연결될 수 있죠. 같이 커지는 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예전에 그 네. STO 그 시리즈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토큰 예. 증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루시지 못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 그런 시간들도 계속 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제 막 금융사들이 다 그럼요. 뛰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뭐 뛰어들었다, 개발을 발표했다, 개발 중이다 이런 수준이라 지금까지는 맞아요. 네. 이제 아직 딱히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오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토큰 증권은 내년부터 당장 나올 겁니다. 나올 거고 어제 어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토큰 증권 시장이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30년까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1년에 뭐 50% 이상씩 성장을 할 거다. 토큰 증권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냥 뭐 제 혼자 진심이라서 NFT를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토큰 증권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NFT에 머물러 있던 거를 이제 법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그걸 증권화했던 한 게 토큰 증권이고 아직 증권 기능은 없지만 NFT 그냥 상품으로만 남아 있는 건 이제 NFT 이렇게 분류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 범위라든가 훨씬 더 시장은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에 잠깐 우리 실시간 네. 참여자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으셨어요. 아, 그랬나요? 아까보다 역시 홍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네. 근데 평소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별로 많이 안 알려져서 별로 많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기를 많이 봐주시고 계시네요. 예. 네. 기대해 눈팅 중.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포인트는 지금 국내 카드사 조금 범위를 키우자면은 금융사 또 핀테크 지금 페이팔 뉴스를 이제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페이팔이 최근에 NFT 마켓플레이스 관련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페이팔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선두주자죠. 그래서 8월 달에 지난 8월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엄청난 뉴스라고 했지만 이제 시장 반응은 크게 없었죠. 전체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없었고 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또 암호화폐랑 달러를 즉시 이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고요. 페이팔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근에 NFT를 전송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핀테크 기업이 그것도 이제 글로벌 뭐 넘버원 핀테크 기업이 암호화폐 그리고 NFT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뛰어들었다. 라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블록체인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뭐 NFT를 보더라도 암호화폐를 보더라도 상당히 큰 뉴스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뉴스인데 조금 묻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그러게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계속 NFT 마켓플레이스는 나 혼자 진심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카드사를 한번 네. 보자면은 이제 BC 카드에서 이제 카드 결제 연계형 NFT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이나 이제 결제에 대한 증명을 NFT로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4월 달에 느프트북이라는 이제 NFT 월렛을 이미 출시를 했었고 그동안은 사실 뭐 잠잠했어요. 뭐 특별한 뭐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만 뭐 잠잠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요런 특별한 카드 결제를 뭐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연계를 해서 이제 NFT를 출시를 한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직원들한테도 이제 소소하게 뭐 기념 NFT를 배포하기도 했고 그래서 BC 카드는 그냥 그때 흐름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NF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페이팔에 관한 NFT 이슈도 시장에서는 좀 부각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됐었던 부분들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팔이나 BC카드 역시도 NFT 관련한 협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한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관련한 멤버십 NFT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기존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대표님? 예, 신한카드에서도 자체 앱에 NFT 기능 넣었습니다. 뭐 개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NFT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였는데 거의 이제 사용은 없었고 그래서 묻히는 듯 하나 했으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토큰 증권이랑 이제 같은 계에서 NFT도 다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신한카드도 NFT에 대해서 이제 이마트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멤버십 NFT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NFT를 구입한 사람이 이제 결제를 하면 이제 포인트도 주고 할인 쿠폰도 준다는 건데 이게 이제 NFT 요 멤버십 NFT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 자체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9,900원이고 또 유효 기간이 3개월인데 이제 1,000개 한정으로만 판매를 하는데 어떤 기능이냐면 NFT를 갖고 있으면 매달 할인 쿠폰을 줍니다. 뭐 10% 할인에 최대 얼마까지 뭐 아니면 기본 얼마 해서 보니까 대충 한 뭐 열심히 최대를 받으면은 그냥 한 2, 3만 원은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살 게 있을 때 사고 10,000원치 이상을 뽑은 다음에 또 팔 수 있는 거죠. NFT이기 좋네요.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럿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다음 달에도. 뭐 그게 이제 NFT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NFT 시리즈로 소개드리는 소식들은 이제 저 혼자 진심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뭐 금융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NFT 진심. 비즈니스에 열심이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신한카드 NFT에 관한 소개까지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많은 분들이 현재는 관심이 없으시지만 또 NFT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또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